제3강 저번에 우리가 점프했던 임대보증금의 간주입금 조정 명세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임대보증금 간주입금 조정 명세서에 관련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생략하고 안 할까라는 생각을 했던 파트인데 그 TAT라는 시험 있잖아요. 거기에 내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좀 점프하기 조금 그래가지고 설명은 하는데 우리 시험에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냥 한번 입력해 보는 것으로 만족하고 끝내겠습니다. 일단은 페이지가 194페이지를 한번 펴볼까요? 194페이지를 펴보면 임대보증금 간주입금 조정 명세서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뒤에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회사 코드는 99빵빵으로 진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설명 한번 할게요. 일단 내용은 뭐냐면 여기 요런 개념이 좀 하나 있네요. 요거 설명 잠깐 나중에 할게요. 요 개념. 일단 임대보증금의 간주입금 조정 명세서에 대한 정의부터 한번 진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임대보증금의 간주입금 조정 명세서 정의는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이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먼저 걸립니다.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회사는 전부 다 제조업이잖아요. 부동산 임대업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일단 이 문제가 성립이 되려면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이어야 하고 그 다음 부채가 대빵 많아야 돼요. 차입금 과다 보유 회사입니다. 당연히 이제 부동산을 하다 보면 돈을 많이 빌리겠죠. 근데 그 부동산을 빌리는 그 부채가 자기 자본 적수의 2배여야 한다라는 것이고 그 법인이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대여받고 받은 보증금에 대해서 입금 산입하는 것이다 라는 말은 다른 즉 임대보증금이 주업이 아닌 회사는 이런 걸 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부가세에서는 간주입금에 대한 부가세는 내거든요. 그런데 그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세는 내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 그러면 내느냐라고 하면 이런 게 세 가지의 조건이 걸려야 되는 거예요. 부동산 임대업이고 차입금 과다고 법인이어야 하는 세 가지 요건에 걸리지 않으면 부가세만 내고 법인세는 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근데 일단 내용상 적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적수라는 개념을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적자가 뭐냐면 적자가 쌓을 적자입니다. 쌓을 적. 한자로 어떻게 쓰냐면요. 됐습니다. 자, 숫자입니다. 숫자 한자로 어떻게 쓰냐면 됐습니다. 되죠? 적수인데 숫자를 쌓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적수라는 걸 왜 구하냐면요. 적수만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적수를 무조건 365로 나누어야 해결이 됩니다. 적수는 일단은 365로 나눈다는 기준 하에 숫자를 쌓아 올리고 얘 결과물이 뭐냐면 하루당 이렇게 되는 거죠. 하루당 숫자인 거죠. 요거를 조금 좀 쉽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적수라는 개념이 우리 법인세 프로그램에 참 많이 나와요. 그리고 많은 문제에서도 적수가 나오는데 적수는 우리 눈에 안 들어와요. 왜냐면 너무 숫자가 커요. 너무 커요.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하루당 숫자예요. 적수의 개념은 다시 한번 정해 볼게요. 적수의 개념은 365로 나누어야 효력이 발생하고 365로 나누는 즉시 어떤 효과가 있냐면 하루당 숫자라고요. 그러면 이제 개념 삼아 볼게요. 우리 1월 1일 되면 뭐 대회 같은 거 하잖아요. 그래서 그 대회를 햄버거 먹기 대회라 할게요. 알겠죠? 햄버거 먹기 대회인데 내가 그날 햄버거 먹기 대회 우승을 했는데 햄버거를 몇 개 먹었냐면 365개 먹었어요. 그날 하루에 햄버거를 그냥 365개 먹고 햄버거 먹기 대회 1등을 했다고. 이해가죠? 그 다음 다시는 햄버거를 안 먹는다 하고 안 먹었어요. 1년 내내 안 먹었어요. 저 A 유형이고 B 유형. 매일 햄버거를 365일 동안 한 개씩 먹었어요. 이해갑니까? 자, 질문하겠습니다. 하루당 먹은 햄버거 숫자는 A든 B든 똑같이 한 개죠. 제 말 이해가요? 왜 한 개냐면 1년 동안 먹은 거를
나누기 365일로 나눈 거죠. 그래서 한 개 1이 된 거죠. 이해갑니까? 그럼 하루당 먹은 숫자는 365개가 되는 거예요. 이 적수의 개념은 이것 때문에 쓰는 겁니다. 나누기 365를 해서. 그러면 이 문제에 나오는 적수에 대한 개념은 뭐냐면 내가 임차 보증금이죠. 보증금 이만큼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받았다가 나중에 얘를 보증금을 2천만 원으로 올렸다라는 개념이죠. 그러면 내가 365일로 계산했을 때 쌓아있는 적수를 통통통통통 평균을 내면 한 이 정도 되겠죠. 이해가십니까? 요거를 나누기 365로 하면 하루에 내가 보증금 받은 금액이 뜹니다. 뭐 대략 1,500만 원 뜬다라고 가정 한번 해볼게요. 알겠죠? 이 1,500만 원을 구하기 위해서 적수라는 개념을 써요. 일단 그런 개념이고 이 임대보증금의 적수는 1년 동안의 그 평균 금액입니다. 그 모든 금액입니다. 이게 이제 임대보증금의 금액인데 프로그램을 한번 만지고 나서 설명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여기 프로그램의 네 번째입니다. 임대보증금의 간주입금 조정 명세서를 클릭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되게 쉬운 것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는데 일단 이건 볼게요. 임대보증금의 적수 계산. 임대보증금이 이렇게 바뀔 거 아니에요. 맞죠? 나갈 때도 있고 뭐 임차인이 나가면 떨어지겠죠. 들어오면 올라가고 뭐 그런 식으로 그 적수를 계산하는 부분이 임대보증금 적수는 여기인데요. 여기 임대보증금에 대한 적수 계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 보니까 임대 현황이 되어 있네요. 여기서 또 하나의 또 포인트가 나오네요. 2023년 7월 20일이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는 실제적으로 올해의 적수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글자가 나오면 입력 시 무조건 1월 1일로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날짜에 1월 1일로 하고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0일 되어 있는데 0 누르면 정기 2월 뭐 이런 식으로 뜰 겁니다. 그러면 임대보증금이 얼마였냐면 1,500 1억 5,900이라고 되어 있죠? 1억 5,90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프상 요렇게 지금 받았다고 가다가 어느 순간에 금액을 올리죠. 언제 올렸냐면 여기에 3월 1일 날 100만 원 올렸어요. 그래서 여기에 3월 1일 0 그러면 입금 100만 원 하면 100만 원이 추가가 되는 거죠. 그러면 평균으로 금액은 1억 5,900보다는 많아진 거죠. 맞죠? 그래서 임대보증금 적수는 구했어요. 요것을 365를 나눠야, 여기는 366이라 되어 있네요. 365를 나눠야 그 효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또 설명 좀 더 들어갈게요. 그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이제 산식은 어떻게 되냐면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전액 다 입금 산입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빼줍니다. 무엇을 빼주냐면 건설비 상당액을 빼줍니다. 건설비 상당액을 빼주는데 토지 금액은 안 뺍니다. 토지는 안 빼고요. 토지는 안 빼고 건설비 상당액만 빼는데 건설비가 이 전체를 짓는데 4억이 들었다고 가정할게요. 전체를 짓는데 4억이 들었는데 지금 들어온 사람은 여기밖에 안 들어왔어요. 흔히 말하는 임대 면적은 4분의 1밖에 안 들어갔어요. 그러면 건설비 상당액을 얼마를 빼줘야 될까요? 임대보증금에서 들어온 만큼만 뺍니다. 즉 1억만 빼는 거죠. 4분의 1. 그래서 그것을 여기에 지금 빼주려고 건설비 상당액 적수라 되어 있는데 건설비 상당액 적수는 요 3번의 내용이 나오고요. 이 3번의 내용은 여기서 집어넣습니다. 여기를 클릭 한번 해보세요. 건설비 상당액 적수 계산이라 되어 있습니다. 일단 임대 면적을 구해야 되겠죠. 건물의 임대 면적은 1000입니다. 네, 이것도 날짜를 보면 취득일자가 2023년 4월이지만 우리 입력은 2024년 1월 1일로 가야 돼요. 1월 1일. 건설비 총액은 얼마냐면 1억 2천.
1억 2천 중에서 들어온 임대 면적만 잡을 겁니다. 클릭. 임대는 빌려준 면적이에요. 빌려준 면적. 임대 면적은 400만 빌려줬죠? 1월 1일 400. 그런데 총 면적을 뭐라고 하냐면 연면적이랍니다. 총 면적을 나에 클릭해서 1월 1일 연면적 1000 이렇게 입력하면 됩니다. 이제 숫자를 좀 쉽게 계산하면 이렇게 돼요. 1억 2천 곱하기 400 나누기 1000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곱하기 그게 40%죠. 40%. 40%인데 얘는 전부 다 적수라는 개념을 갖고 가기 때문에 곱하기 366을 해버리는 바람에 이 숫자가 우리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맞죠? 근데 계산상으로는 이렇게 돼요. 여기서 얘 곱하고 얘 나누어서 건설비가 실제 임대 면적에 들어온 만큼만 계산이 되었고 이 금액이 어디에 들어와 있냐면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이제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임대 보증금에서 건설비 상당액을 빼고 적수를 개념을 하루당으로 나누기 위해서 나누기 366을 해버렸고 거기에 요 이자율을 곱하게 되면 이만큼을 입금 산입해야 한다라고 나오는 거죠. 그런데 회사가 이미 입금 산입했다라면 그 부분 빼야 되겠죠. 그 부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가 이 금액 중 여기 보증금 운용 수익이 이만큼 잡혀 있네요. 이 내용은 어디 정리하면 여기 넣습니다. 자, 여기 한번 넣어 볼게요. F2 이자 수익. 이자 수익의 총 금액은 35760 의미 없는 35760이지만 이 중에 보증금이 운용을 해서 이 보증금을 운용해서 생긴 수익은 2730263이다. 이렇게 넣으면 이 숫자가 위에 딱 자동으로 잡히게 되죠. 끝났습니다. 그래서 현식은 어떻게 되냐면 임대 보증금 적수에서 건설비 상당액을 빼고 그것을 나중에 365를 하고 나온 결과물에 이자율을 곱해서 너 이만큼 입금 상당액 잡아. 하지만 나는 이것을 운영해가지고 이자 수익이 이만큼 발생했어요. 이 부분은 빼고 입금 산입할게요. 라고 해서 얘를 뺀 나머지가 얘가 되는 겁니다. F3. F3 누르면 이 금액이 입금 산입액으로 뜨죠. 여기에 밑에 임대 보증금 이렇게 잡으면 자동으로 이렇게 뜨게 되는 겁니다. 근데 임대보증금 간주입금 요 문제에서 우리가 지금 토지 가액은 전혀 거론하지 않았죠? 시험 문제에 나오면 건물에 관련된 비용만 빼주는 거지 토지에 관련된 비용은 빼주지 않는다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하시고 그다음 답지에 가보면 왜 이걸 안 고치는지 모르겠지만 기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타 사회 유출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국가에 돈을 납부하기 때문에 간주입금은 기타 사회 유출로 처리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시험에 나온 부분이 없기 때문에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 다시 설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임대보증금 적수 계산하는 것은 이렇게 입력하면 되고 정기 2월이라는 부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비 상당액 적수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여기 첫 번째 타이틀, 얘가 두 번째 타이틀, 얘가 세 번째 타이틀인데 나는 입실 면적이고 나는 제 밑에 거는 연면적입니다. 연이라는 것이 전체 면적이야. 건물이라는 것이 1층도 있고 2층도 있고 3층도 있고 4층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바닥 면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층층층층층층의 모든 면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연면적이라고 합니다. 이 연면적에서 임대 면적은 실제 나간 면적이 얼마냐라는 뜻이고 여기에 주의할 점은 토지 가액을 넣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건설비 상당의 적수가 자동 계산이 되죠.
보증금 운용 수입 부분은 하단에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자동으로 위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려운 게 없어요, 사실은. 이게 이제 산식이에요. 간주 임대료는 보증금 적수 빼기 건설비 적수에서 365로 나누고 곱하기 이자율을 하고 빼기 아까 보증금 운용이 여러 가지가 있죠. 보증금 수입이자 할인료 배당금 신주인수권 처분이익 유가증권 처분이익 등등을 빼서 나머지를 입금 산입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하나 주의사항 넣어놓고 한 개 더 있네요. 정기 이전 자료는 꼭 1월 1일로 넣는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관련된 문제는 없으므로 우리 시험에는 안 나올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제 3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